말할 때 구동사를 쓸 수 있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청취는 이제 대한민국 어떤 누구보다 수월하게 영어가 들리는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이것만은 제가 개런티할 수 있고요. 원어민과의 대화에서 그동안 흐릿하게 들렸던 것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들리면서 듣기에 어떤 부담이 확 사라지는 이런 경험을. 안녕하세요, 김재호입니다.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위에 영어 강의를 성인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해왔는데요. 좋은 기회로 몇 년 전에 제가 상산스퀘어와 함께 힘을 합쳐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첫 책인 넌 대체 몇 년째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 라는 책에 이어서 김재우 영어협에게 보내주신 사랑과 관심, 성원, 그리고 또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어가 많이 늘고 있다는 이모저모의 어떤 채널을 통한 소식, 저를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김재우의 구동사 100까지 출간하게 되었고 인터넷 강의까지 론칭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에 대한 지식과 경험, 역량 모든 것을 총동원하고 아낌없이 여러분들에게 풀 준비가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 의지와 또 동기를 충만히 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영상과 책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어가 어느 정도 소통이 어느 정도 되다가 이제 기초 단계를 넘어서면 말문이 막히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고, 또 영어 공부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도 원어민들이 자유롭게 얘기하는 특히 일상 대화가 잘 안 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원인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차라리 단어 하나의 뜻이 명확하다면은 잘 들렸을 텐데 동사와 부사, 또 동사와 전치사, 또 동사와 부사의 전치사의 결합인 이 구동사 덩어리가 정확하게 선명하게 내가 모르고 있으니까 들을 때 자꾸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들을 때 안 들린다는 것은 이제 사운드, 소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구동사에 대한 정확한 용례와 의미와 쓰임새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자꾸 흐릿하게 듣는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저는 구동사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학생들과 수업할 때 이미 이런저런 다양한 방식으로 구동사 수업을 이어왔고, 이 구동사 학습을 적극적으로 시키고 학습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내재화하고 또 이것을 컨수밍 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스토리 속에서 접했을 때 그들의 말문이 훨씬 자유롭게 트였고, 또 무엇보다 말이 트이기 이전에 원어민과의 대화에서 그동안 흐릿하게 들렸던 것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들리면서 듣기에 어떤 부담이 확 사라지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first hand experience라고 그래요. 직접 경험. 그 직접 경험을 제가 두 눈으로 또 두 귀로 많이 해봤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콘텐츠화해서 그것도 책과 또 강의의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아주 밀도 있게 수업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이 산을 넘겠구나 하는 저의 경험치에서 우러난 그러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책을 써볼까 고민을 해서 쓴 책이 아니고 당연히 이런 책은 써야 된다, 이런 자연 발생적인 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김재우의 구동사 100과 인터넷 강의를 학습하시는 첫 번째 자세는 청취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러한 기대와 희망, 이런 것을 가지고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마음이 급하죠. 빨리 내 입으로 어떤 다양한 표현과 또 구동사들을 빨리 내뱉고 싶은 마음은 10분 이해하지만 먼저 잘 들려야지만 conversation이라는 게 원활하게 양방향으로 될 수 있습니다. 원어민들이 하는 말을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조차도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는 이 구동사라는 큰 산을 한 번은 반드시 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와 여러분이 파티에 가기로 했는데 여차저차해서 내가 파티에 못 간다, 못 왔다라고 얘기 좀 해주라고 할 때, 그래, 내가 대충 둘러댈게 라고 여러분이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대충 둘러댈게 라는 표현, 이런 두루뭉술한 표현법이 거의 구동사로 귀결되는 경우가 열의 여덟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때는 come up with 라는 구동사를 쓰셔야 돼요. I will just come up with something 이라고 하면 그것이 something 이라는 것을 생각해내다 하는 것이 이제 come up with 거든요. 그러한 I will just come up with something을 못 쓴 상태에서 둘러댄다, 막힐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꾸 말하다가 막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동사를 공부할 때 제일 큰 주안점을 두는 것, 이것은 청취력 향상이다. 이것은 뭐 놀랄 만큼 저는 청취력이 향상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쓰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writing이라고 하는 것은 스피킹보다는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동사 학습을 촘촘히 해두면은 먼저 글을 쓰거나 원어민들과 카톡, 메신저 같은 걸 할 때 이 구동사가 떠오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스피킹 할 때도 이제 구동사를 적극 쓰는 스피킹까지 가줘야
영어 정말 잘한다. Your English is fluent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를 잘 생각하면서 학습을 하면은 동기부여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초학습자들이 김재호의 구동사 100을 학습할 때는 이것을 말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보다는 개별 구동사에 대해서 선명한 이해를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주십시오. 예를 들어 여러분 미드 같은 걸 보시면 원어민들이 입버릇처럼 많이 쓰는 figure something out, figure out 이라는 구동사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I'm still figuring out this job, figuring out my life. I'll figure something out. Figure it out. 그럼 figure out이라는 것을 그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냥 유튜브에서 간단하게 설명한 무엇을 알아내다, 파악하다 이렇게 외워가지고는 쓸 수도 없고 또 정확하게 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말로 할 수도 없는 거죠. 따라서 다양한 스토리 속에서 이 figure out을 소개합니다. 그럼 그 감을 정확하게 잡는 것, 즉 한글 해석을 넘어서 이런 어감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스토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 우선 논리적 이해를 한다 이거에 집중해 주시고 중급 학습자들은 논리적 이해는 당연한 것이고요. 이제는 내가 원어민들과 소통하고 직접 만나서 소통을 하건 또 미디어를 통한 듣기를 하건 이제 figure out이 귓전에 쏙쏙 들릴 때 그 미디어의 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흡수하는 것을 consuming 작업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여러분이 자주 접해 주시는 그 작업을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figure out도 배웠죠, get into도 배웠죠, come up with도 배웠다 하면은 이것을 이제 거기에서 마주치는 횟수를 늘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figure out이 언제 들리지라고 이것만 작정하고 보고 있으면은 이게 안 들릴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다양한 드라마들 또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자꾸 영어를 듣는 작업을 많이 해주시면은 얻어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이번 김재호의 구동사 100은 김재호의 영어 회화 100과 구성은 큰 틀에서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좀 양이 방대해요. 첫 번째 이제 김재호의 영어 관찰일기라는 코너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figure out을 예로 들더라도 무수히 많은 상황에서 figure out이 쓰여지죠. 그러면 그 스토리별로 상황별로 일일이 figure out을 다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문을 통해서 이 맛을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김재호의 영어 관찰일기에서. 그리고 그 관찰일기 속에는 이번에는 그 각 구동사에 대한 요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명확하게 숫자 매김을 해서 figure out은 이런 1, 2, 3, 4의 의미가 있고 그에 해당하는 예문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이 이제 김재호의 영어 관찰일기와 요약이고요. 즉 이 관찰일기와 요약을 통해서 해줘야 될 것은 이 특정 부동사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용례를 익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강의에서는 특히나 이 문장은 외우세요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따로 엑셀 작업을 하거나 여러분이 따로 노트를 만들어서 정리해 놓고 하루에 뭐 5문장을 외우건 뭐 주 단위로 목표를 세워서 뭐 30, 50문장을 외우건 이렇게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코너가 역시 스몰 토크가 되겠는데 김재호의 영어 회화 100과 비교해 볼 때 스몰 토크의 길이가 좀 더 길어졌습니다. 문장 개별적인 난이도가 높다기보다는 좀 더 풍성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스몰 토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는 특별히 난이도 표기를 해두었어요. 쉬운 것은 하나, 중급은 2개, 가장 어려운 것은 3개 이렇게 해두었는데요. 기초학습자들은 난이도 2까지만 일단 1회독 할 때는 학습을 해주시고 중급 학습자들은 처음부터 난이도에 상관없이 다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또 기초학습자들은 2회독 내지는 3회독 할 때 그때 이제 난이도 3까지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몰 토크도 이 대화문을 다 외워서 내가 바로바로 입 밖으로 내야 된다는 이런 것이 여러분이 좀 경계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을 자꾸 먹으면 조바심만 날 뿐이기 때문에 우선 귀가 뚫린다. 원어민이 어떻게 빠르게 얘기하고 다양한 구동사를 써도 내가 한 번에 알아듣는다. 즉 청취의 포커스를 맞춰 주십사. 이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나 마지막 코너가 Cases in Point. 이것은 하나의 긴 스토리입니다. Cases in Point는 한 사람이 독백 형식으로 일기라든지 또 어떤 유튜브의 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좀 스몰 토크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좀 긴 대화문으로 AB를 좀 긴 라인으로 구성을 했거든요. 근데 Cases in Point는 스몰 토크에 비해서는 살짝 난이도를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좀 어렵다는 얘기죠. 따라서 기초학습자들은 처음에 1회독 혹은 2회독 할 때는 Cases in Point는 다 건너뛰세요. 건너뛰시고 2회독이나 3회독 할 때 Cases in Point를 학습하는 것이 영어 실력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한 레벨 올라온 상황에서 공부하는 것이 학습 효과나 효율성에서 배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케이스진 포인트는 암기의 부담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져야 될 것 같다. 왜냐? 책 모두에도 설명을 해두었지만 케이스진 포인트의 가장 궁극적 목적은 여러분이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원어민이 일방적으로 하는 긴 글을 들었을 때 한 번에 알아듣는 것이 목적이지 여러분도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주의해 주시고 중급 학습자들은 뭐 역시나 스몰 토크와 마찬가지로 계속 이래도 갈 때부터 케이스진 포인트 학습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 케이스진 포인트만큼은 중급 학습자들도 암기의 부담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 이것은 철저하게 청취나 독해를 할 때 신속하게 정확하게 듣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암기를 하는 부담을 좀 내려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불과 열흘 전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한 학습자분과 영어 인터뷰를 제가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걸 제가 일일이 다 받아 적으면서 느낀 것은 곳곳에 구동사를 쓰면 굉장히 수월하게 소통이 될 텐데 건건이 놓치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work on 이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할 때 work on my English이라고 하면 그게 영어 공부를 하는 그런 게 되거든요. 충분히 맥락에 따라서. 그런데 그 work on을 놓친 것이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 기회를 날려버려야만 했다. 왜냐면 이미 다른 회사에서 오퍼를 받은 걸 accept를 했기 때문에 C라는 회사에서 온 것은 그냥 보낼 수밖에 없었다 할 때 pass up 이라는 구동사를 쓰면 되지만 그 표현을 모르거나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이걸 끄집어내지 못하더라고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공부할 때 이러한 구동사를 어디에 쓸 수 있을까를 늘 상상하면서 공부해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figure out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어떤 분들이 이제 등산을 하는 상황인데 뭐 도토리묵을 먹을지 아니면 뭐 수제비를 먹을지 이거는 만나서 정하자라고 하면 우리가 정하자면 그냥 decide가 맞죠? 하지만 그런 경우에 figure out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때 가서 뭐 먹을지 정해보자면 Let's figure out what to eat then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상상해서 내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언제 쓸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항상 또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챗 GPT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챗 GPT에게 여러분이 한 영작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 이야기로 만드는 연습이 힘들지만 적어도 언제 쓸 수 있을까는 한번 고민하면서 공부해보자. 머리가 좀 지끈지끈하게. 오케이? 여러분이 김재호의 구동사 100을 끝까지 완주해 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장담컨대 청취력은 지금의 2배, 3배가 늘어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흐릿하게 들리거나 원어민이 말이 빨라지거나 이랬을 때 안 들렸던 특히 구어 영어는 지금보다 2배, 3배 쉽게 들릴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사람마다 프로그레스, 즉 진척의 정도와 속도는 달라질 겁니다. 분명히. 하지만 이제 스물스물 청취력이 배가 되고 2배, 3배로 늘면 말할 때 구동사를 쓸 수 있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만 조금 이제 개인차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의 청취는 이제 대한민국 어떤 누구보다 수월하게 영어가 들리는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이것만은 제가 개런티할 수 있고요. 말하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고 동기를 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말하기도 분명 지금보다 2배는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 기대해 봅니다.